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자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할 것 없이 요즘 하자 소송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자 소송을 하면 아무래도 입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어,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아무래도 변호사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법무사라든가 이런 뭐 분들이 방문을 해서 하자 소송을 하면 좀 더 빠르게 또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불 후불제 뭐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작은 빌라나 오피스텔도 후불제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후불제로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엄청난 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뭐 입주민분들이나 동대표님들한테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오해를 하시고 하자 소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사도 하나 같이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자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소송으로 인해 수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떠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인 A씨. 지난해 7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A씨는 시공사가 하자 수리를 약속했다며 거절했지만 해당 법무법인은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 참여를 수차례 권유했습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하자 수리는 오히려 지연됐습니다. 신분하고 논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법적으로 해가지고 다 받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은 10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공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하자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상 청구 금액이 한 해 4,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하자 소송이 소유주들에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기간 동안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승소하더라도 받는 손해배상금은 가구당 평균 5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소금의 30% 이상이 법무법인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말고 소송을 걸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로펌에서 자기네 수임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하자가 있을 경우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것을 권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셨죠? 일단 하자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패소를 하셨던 승소를 하셨던 간에 상대방 측에서 승소를 하셨다고 해서 그 피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입주민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자비 부담으로라도 법무법인에 그 비용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2차적인 피해까지도 발생하시기 때문에 무작정 하자 소송을 하신다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KBS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국토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라라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국토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또 크게 생깁니다. 제가 국토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한 지가 약 한 횟수로 5, 6년 차 정도 됐는데 대다수 90% 이상의 입주민분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로 보여집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생활적인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실 수도 없고, 또 생소한 용어라든가 생소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5, 6년 전부터 저희는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돕고, 현재 뭐 국토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심사 사건의 수만 건도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국토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심사 사건이라든가 뭐 분쟁, 그다음에 분쟁 조정 재정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또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일반 개인들이 진행하시기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자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승소 비용, 그리고 이제 안전 비용을 무작정 드리는 것보다는 대형 아파트가 됐던 작은 빌라가 됐던 오피스텔이 됐든 간에 최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토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국토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심사 사건조차도 일반인들이 쉽게 진행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무리하게 하자 소송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토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명확한 하자 판단을 받으시고 또 강력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제 대형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하자 소송보다는 저희를 통해서 뭐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금액이 아까 평균적으로 뭐 50만 원 정도 받는다라는 매스컴 자료가 있는데, 뭐 저희 경우에는 한 세대에 2천만 원 이상 보상을 받게 해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소송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갖는 것보다도 어쩌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 한 건당 몇만 원밖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무작정 소송을 하시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입니다. 무작정적인 하자 소송보다는 좀 더 올바른 또 건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전문가인 저희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